91번입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서 두께 1.5b 벽면적 40해배를 쌓을 때 소요되는 기본 벽돌의 소요량은 어떻게 되냐, 할증을 고려한다. 자, 우리 그 두께에 따라서 이제 제곱미터당 들어가는 벽돌의 양이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0.5b부터 2.0b일 때 표준형 벽돌이냐 기존형 벽돌이냐에 따라서 이만큼의 해배당 이만큼의 벽돌의 수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1.5b라고 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은 표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3회가 해배당 필요하고요. 여기서 할증률을 고려해라 했으니까 붉은 벽돌의 할증률 3%를 고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배당 224메가 들어가고 넓이가 벽면적 40제곱미터니까 40이 들어가고 할증률 1.033%를 더해서 해주면은 나온 것이 답이 되겠죠. 뭐 소수점 몇 자리로 쭉 나오겠죠. 9228.8 쭉 나오는데 소수점 반올림해서 9229장으로 이렇게 계산을 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를 해두셔야죠. 이거 같은 경우 표준형 같은 경우 이게 2배가 되지 않죠. 150-1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3배 곱하기 3 해가지고 -1. 예, 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2배 3배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4배가 되고 그러는데 표준형 같은 경우 조금씩 틀려지죠. 예. 자, 92번 광원에 의해 빛을 받는 장소의 밝기를 뜻하는 조도의 단위는 어떤 것이냐? 조도의 단위는 룩스가 되겠죠. 예,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암페어는 전기의 단위가 되겠고, 칸델라는 그 광도의 단위, 그 다음에 스틸브는 휘도의 단위. 이거 말고 이제 광속이라고 있죠. 빛의 속도, 그는 루멘이 저 단위가 된다. 광속의 단위는. 자, 93번 목재의 정건 중량과 생재 용적을 기초로 하는 어떤 목재의 비중을 0.54라고 할 때 이 목재가 완전히 물로 포화됐을 때 함수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비중과 함수율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은 0.54 정도의 비중을 가진 그 목재의 함수율은 한 120% 정도 된다. 뭐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거를 뭐 왜 공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기보다 이 정도는 그냥 암기를 해두시고 넘어가시는 걸로 하시죠. 예. 자, 94번입니다. 4개의 지주를 가진 데크 구조에서 전체 8톤의 하중을 4개의 지주가 균등하게 지탱하고 있다. 있을 때 각 지주의 단면적이 400 제곱센티미터이고 지주의 압축 허용력이 7kg per 제곱센티미터라고 하면 압축력에 대한 안전도는 어떻게 되냐. 전체가 8톤인데 4개의 지주, 그럼 1개의 지주에는 2톤의 힘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각 지주의 단면적이 400 제곱센티미터다. 1개 지주당. 근데 지주에 대해 지주의 압축 허용 응력이 7kg per 제곱센티미터다. 예. 그러면은 그 1개 지주가 갖는 압축 허용 능력은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800kg per 제곱센티미터, 이것을 톤으로 환산하면 2.8톤 per 제곱센티미터. 그럼 1개 지주에 받는 것은 2톤인데 허용 응력은 2.8톤이다. 그러면은 안전도는 2분의 2.8 1.4.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가 되죠. 5개 조명 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향 조명, 사람의 눈에 익숙한 조명 기법으로 상향식 조명보다 덜 인상적이다. 뭐 맞는 설명이고요. 그림자 조명도 맞는 설명. 3번 삼포 조명이 있는데 시각적 목표점을 제공하고 시선을 점차적으로 반대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삼포 조명이 아니라 투시 조명이 되겠습니다. 삼포 조명 같은 경우에는 물체를 볼 수 있는 부드러운 달빛과 같은 인상을 주게 하는, 그래서 전이 공간, 테라스 이런 공간에 쓰는 것이 삼포 조명이고, 실루엣 조명은 뒤에서 실루엣 모양, 그 형상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명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공정표에서 크리티컬 패스 설명 중 틀린 것은 주 공전선이죠. 크리티컬 패스 중 한 작업 구간이 늦어지면 그만큼 공사 기간이 늘어나죠. 크리티컬 패스 상의 각 소요 일수의 합은 각 경로 중 작업 일수가 가장 작은 값이 아니라 큰 값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티컬 패스 상의 작업을 중심으로 공정관리를 진행하면 효과적이다. 가장 긴 경로를 주 공정선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고요. 여유 시간이 없고 각 작업의 작업 일수가 가장 큰 값이 된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구조물을 역학적으로 해석하고 설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구조 설계 시행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 해서 나왔는데, 자,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구조물의 부분 산정, 도면 작성, 구조 계획, 일반적으로 했을 때도 계획이 먼저 들어가고 도면 작성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겠죠. 구조물의 부분 산정이 가운데 들어오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상에서 그냥 맞춰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자, 다음 집중 하중과 분포 하중이 작용했을 때 단순보에서 최대 굽힘 모멘트 값은 어떻게 되느냐? 단순보일 때 집중 하중과 등분포 하중이죠. 분포 하중 중에서도, 자, AB에 이런 보가 있을 때 단순보에서 P 최대 집중 하중, 그 다음에 W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합니다. 단순보에서 집중 하중이 작용했을 때 최대 굽힘 그 모멘트 도는 이렇게 직선 1차 직선으로 가운데 왔을 때 1차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지점에서 P 값에 대한 최대 굽힘 모멘트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값은 이제 4분의 PL이 된다. PL 값이 되고, 이 등분포 하중에 대한 최대 굽힘 모멘트 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2차 포물선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제일 밑에 내려오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2차 포물선으로 이 값은 8분의 WL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단순보일 때, 그리고 분포 하중, 집중 하중, 분포 하중일 때 이것을 더해준 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 모멘트 도도 알아두셔야겠죠. 예. 그림 1차 직선 집중 하중은, 그 다음에 분포 하중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 2차 포물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99번 한 측점 주위의 수평각을 가장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어 1등 삼각 측량에 이용되는 수평각 관측법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데, 수평각 측량법을 보면은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종류입니다. 단각법, 단측법이라고 하고요. 이제 수평각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됐을 때 한 번 측정하는 것이 이제 단각법, 단측법이 되겠고, 배각법, 반복적으로 이제 진북 방향으로 해가지고 두 번 측정하는 건 뭐 이런 방향각법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배각법은 여기 한번 측정하고 뭐 이렇게 한번 측정하는 거, 이런 것이 되겠고, 조각각 관측법,
각 관측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측할 때 여러 개의 방향선 사이로 각을 차례대로 방향각법으로 관측을 한다. 예, 그런 것을 그래서 최소 자승법에 의해서 각각 값의 최하값 가장 맞는 적당한 값을 구한다. 그런 것이 이제 조각각 관측법이 되겠습니다. 그냥 곽 관측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를 하기보다 1등 삼각 측량에서 가장 1등 삼각 측량에 이용되고 가장 정확한 값을 나타내는 것이 조합각 관측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번입니다. 등산로를 보건 정비하라고 할 때 종단 기울기, 횡단 기울기 기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에 나와 있죠. 종단경사 7% 이하의 기울기는 흙바닥 정비로 하고요. 7에서 15% 기울기는 노면 침식이 적은 포장재료. 15% 이상 좀 심한 다른 것보다 심한 경사인데 이거 콘크리트로 하는 거 봤습니까? 등산로에서 산에 올라가는데 이건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거는 이거 적용 시방서 내용을 몰라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는 아니고요. 시방서에는 목재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면 배수를 위한 횡단 기울기는 2에서 4% 설치한다. 맞는 설명입니다.